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준금리,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판단됨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약간 추가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현재 높은 금리가 약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올린 금리가 쉽게 못 내리겠네.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좀 영향은 어떨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영향, 그리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짙은 색깔이 해야 되나요? 요 색깔은 미국이 뭐냐면은 미국 GDP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분기에 전년 동월 대비 GDP 전망이고 요거는 24년도 연준 금리의 4분기 전망인데 뭐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아이러니컬하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는데 이게 GDP가 그 경제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는 경제 브레이크를 잡으면 경제가 이렇게 반대로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계속 좀 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경제가 더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잡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경제는 브레이크를 잡는데 불구하고 경리 계속 더 오히려 GDP 성장률 전망을 더 좋게 보고 있어서 이제 결론 경제가 이렇게 금리가 높아도 경제는 멀쩡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과거에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장기전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연준금리 점도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연준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준금리 선물을 좀 대한 얘기고요. 보실게요. 제가 촬영한 날짜가 오늘 저녁에 FOMC 미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9월 20일, 11월, 12월, 1월 달인데 확률로 보니까 5.25에서 5.5니까 요 색깔이라는 건 요때까지는 현재 금리의 동결이란 뜻입니다. 동결될 거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확률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좀 12월 달은 조금 한 30% 정도의 확률로 보는 거죠. 어쨌건 간에 50% 이상의 확률로 지금 동결이 될 거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아니라 아마도 11월 달 좀 할 수 있다. 그런 여지고요. 아무튼 요 색깔이라는 거는 여기가 그 파란 색깔이 주력의 그러니까 주된 의견이다라고 보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결론은 내년 한 5월 달까지는 동결이 될 것 같고 빠르면 내년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한 9개월 정도는 금리가 동결 내지 또는 살짝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점도표로 봤을 때 금리 쉽게 안 내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금리 쉽게 안 내릴 거고 그리고 또 약간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higher for longer. 생각보다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연준이 긴축을 오래 하게 되면은 제목이 있어요. 취약한 기업과 개인이 더 충격을 받는다. 보시면은 이게 기업이고 개인인데 이게 개인 크레딧인데 등급이 낮은 채권과 그리고 소득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이 많고 기업의 어닝이 낮고 어닝은 그러니까 뭐 기업 수익은 적고 그리고 저축이 약한 데가 아무래도 긴축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기업들 대출이 많거나 또는 저축이 많으면은 크레딧과 대출에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부터 그러니까 등급이 취약한 데부터 먼저 나빠진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뭐 시중금리, 대출금리 올라가도 영향 안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금리 올라가는 게 땡큐잖아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연준금리를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과 개인들마다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이게 영향이 파급이 위로 올라가죠. 정리를 하면은 긴축이 오래 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약한 거로 연결되지만 이게 위로 전이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긴축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요 약한 고리들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국 고용인데요. 이게 비농업 부분 고용인데 보면은 요 섬선이 작년 3월 달에 인상을 시작한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인데 우리가 고용 취업자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져요. 고용이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처음에 고용이 늘고는 있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브레이크를 계속 잡는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속도로 봐서는 내년 3월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건 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고용이 계속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보면 여기가 연준 금리가 인상이 된 시점이잖아요. 인상이 시작한 시점인데 보면은 잡 오프닝 물론 절대적으로 높아요. 아직 높지만은 지금 잡 오프닝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오래 인상을 하게 되면 이 페이스가 계속 더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 충격이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요거는 기업의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도 작년 2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설비 투자 페이스 계속 슬로우 다운 이렇게 하고 있죠. 즉 긴축을 오래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개인들 경제 예를 좀 볼까요? 개인들 경제도 이렇게 여기 약한 부분부터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두 번째로 고용도 이렇게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실제 일자리 숫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고용하는 비농업부문 숫자도 줄어들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신규로 하는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설비 투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 정답은 아니지만 명확한 거는 이렇게 금리가 더 올라가고 오래 이 고금리 유지된다는 거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연준의 이제 금리 이제 전망되는 이제 금리 선물을 보여드렸는데 이 도표만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도표를 가보면 내년 한 5월 달까지는 동결이고 이후에 내년 중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에 보면은 여기 색깔이 뭐냐면 여기가 금리 동결 시점에 동결을 얼마나 했냐는 얘기입니다. 4개월, 17개월, 7개월, 14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그 점도표가 맞다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동결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타이트닝, 동결, 인하 사이클일 때 주식과 채권의 성과는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겐하임의 운용사에서 미국 구겐하임에서 8월 말일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트닝 모드에 보면은 이렇게 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았다는 게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월간 성과예요. 월간 성과를 연율화 시킨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포즈 금리 인상을 쫙 올려서 이제 높은 금리에서 동결을 할 때잖아요. 그랬더니만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사이클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적용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만 금리 동결을 했을 때는 월간을 연간 성과를 했을 때 19%로 12%, 19% 12%니까 여전히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금리 긴축할 때는 주식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상대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채권도 상당 부분 이제 수익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주식이 저조하고 채권이 양호한 성과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긴축할 때는 주식보다 채권이 훨더 좋았고 반면에 동결할 국면에서는 여전히 주식이 좋지만 채권도 상당 부분 성과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인하 사이클은 반대로 주식은 굉장히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채권이 좋았더라. 뭐 그렇게 연준 스탠스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상황이 어떤 거죠? 앞으로 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야구로 치면 한 9이닝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8이닝 내지 긴축 사이클이 한 8회 내지 9이닝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채권에서는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을 좀 들어간다 볼 수 있고 이건 또 좀 다른 그림에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 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라고 했을 때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사이클이,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 했을 때 시점부터 했을 때 초기에 금리,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동결이 시작되는 시점일 때 초기에 한 3개월은 주식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채권도 좋았지만. 근데 이게 이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식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게요. 금리 동결이 시작된 초기에는 주식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채권이 더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컴바인, 그러니까 동결한 시점과 인하 시점을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성과가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연준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일반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가 인하를 한 주식이 좋았더라 하는데 실제로는 과거 성과를 보면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채권이 더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시점별로 좀 다 다르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예상되는 거는 설령 금방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좀 높게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실물경 충격파는 더 커질 것이고요. 실물경이 더 커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우리가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거를 과거 데이터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